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의한 양수금 채권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해 준 후 내용 증명으로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알려온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입니다. 사안은 임차인이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일수를 받아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시달리다가 채권자의 집요한 요청으로 인해 추가 담보를 설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까지 그 채권자에게 발급하여 준 경우였고, 임차인의 채권자는 받은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준다는 내용 증명을 임의로 작성 후 이를 임대인 측에 발송하여 온 사례였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금 소송을 임대인 측에서 임대인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임차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인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맞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인 임대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상인형 부분과 양도양수 약정서 상에 찍혀있는 임차인의 날인 부분은 동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이 직접 받은 내용증명상 겉봉투의 글씨체와 실제 내용물인 내용증명상의 양수인 부분 옆에 적혀있는 발신이라는 글씨체는 한 사람이 적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면 내용증명 본문상에 양수인 이름 옆에 발신이라고 적혀있고 겉봉투의 글씨체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주었을 때는 그 양도한 사람, 즉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임대인 측에 통지해 주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서는 양수를 받은 원고가 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속인 상태에서 양도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5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을 보면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비교 사진에서 통지서 상의 왼쪽에 보면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 이름 옆에 발신이라고 수기로 적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양도인인 임차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수인인 채권자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발송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임차인을 압박하여 일단 채권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 자체는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직접 계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임차인도 당연히 이에는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것이고 그 약정서에 날인하여 쓰라고 도장도 채권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위 겉봉투의 글씨체 외에도 또 하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임차인인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 약정을 하면서도 같은 날에 양도 통지도 해주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는데 양도양수 약정서 상해의 서명과 내용 증명 통지서 상해 서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통지서상의 임차인 서명과 약정서 상의 임차인 서명이 서로 다르며 이는 아마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게 양도에 관한 약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상의 서명은 동의를 받은 적은 없으므로 임의로 자기가 서명을 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서명은 임차인이 전세금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측에 보증금 양도에 관한 서명을 해주었을 때 한 서명과도 다름을 아래 사진인 질권설정통지서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정서상 서명과 은행 대출 시 서명은 같다고 보이고 통지서상의 서명은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차인인 채무자가 직접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어 피고 측인 임대인을 전부 승소시킨 사례입니다. 또한 위의 양도 통지의 문제점 외에도 원고, 채권자는 해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하여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선순위로 질권 설정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내용 증명상에서도 은행에 질권 설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양도해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지만
우선순위였던 은행의 질권 설정액이 보증금 전체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양도해줄 만할 보증금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질권 설정 통지서를 보면 그 설정 금액이 보증금 전체에 육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고 측 자문 변호사였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어 양도해줄 만한 보증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은 답할 의무는 없지만 답이 없었다면 일단 본소보다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소송 비용을 아끼는 길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추후 확정되면 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은 피고인 임대인 측이었다면 이미 질권 설정으로 인하여 전액이 양도되어 있었으므로 은행에 반환하여도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에는 공탁을 통하여 해결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수금 채권 승소 사례 살펴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양도양수금 금융채권 관련 민사사건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24시간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은 로엔굿의 검토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